자, 그러면 여기서는 1차원 흥분 확산 모델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적 모델을 만들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일은 실제 현상 또는 시스템을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들로만 이용해서 단순화를 해야 되는데요. 그림에서처럼 신경세포와 심근세포를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신경세포를 함께 예를 드는 이유는 신경세포는 심근세포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정기적으로 흥분을 한다는 유사한 전기생리학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세포를 흥분성 세포라고 부릅니다. 흥분성 세포라는 의미는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정기적으로 분극과 탈분극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분극이라는 과정은 정기적 전이차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탈분극 과정은 전이차 방향으로 전류가 유발이 되어서 그 분극이 감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축적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세포와 심근세포는 그 나름의 방법으로 분극과 탈분극을 함으로써 나름의 흥분파를 만듭니다. 여기 신경세포 밑에 있는 파형이 신경세포에서 만든 활동전이라고 하는 흥분파고요. 심근세포 밑에 있는 파형이 심근세포의 전형적인 활동전이 파형입니다. 신경세포의 활동전이와 심근세포가 만드는 활동전이는 그 모폴로지 측면에서 매우 다르고 또한 그 기능적 측면에서도 다릅니다. 먼저 모폴로지 측면에서 본다면 활동전이 한 파형이 완성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활동전이 기간이라고 하는데 신경세포의 활동전이 기간은 대략 한 2ms 정도 됩니다. 그에 반해서 심근세포의 활동전이 기간은 300에서 한 400ms 정도로 깁니다. 따라서 신경세포와 심근세포가 생성하는 활동전이 흥분파는 형상적 측면에서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신경세포는 이 흥분파를 뇌에서 또는 전체 신경계에서 신호전달 그리고 정보전달로서 활용을 하고 심근세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육의 수축을 위한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신경세포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신경세포와 심근세포에 대한 단순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흥분성 세포인 신경세포와 심근세포를 그림과 같은 전도성 케이블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세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케이블 형태의 엑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엑손의 길이가 직경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한 100배 정도 깁니다. 따라서 신경세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엑손의 형상을 고려해서 1차원 케이블로 단순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있는 심근세포는 엑손처럼 그리 길지는 않지만 세포와 세포 간에 갭정션이라는 단백질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세포도 신경세포와 마찬가지로 1차원 케이블로 단순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경세포와 심근세포를 전기생리학적 관점에서 전도성 케이블로 단순화를 하였고, 다음에 할 일은 이렇게 단순화된 모델 영역 내에서 관심 있는 물리량, 즉 예측하고자 하는 물리량을 변수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물리량은 그 영역 내에서 공간과 시간에 따른 세포막 전이와 그리고 축방향으로의 전류, 그리고 케이블 밖으로 나가거나 또는 안으로 들어오는 막을 통한 막전류가 되겠습니다. 단순화된 케이블 모델에 축방향을 x축으로 놓고 막 전위를 위치 x와 시간 t의 함수인 vm x,t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축방향 전류를 x와 t의 함수로서 ia x,t로 나타내겠습니다. 케이블을 가로지르는 전류인 막전류는 그 막전류의 크기가 x방향으로 균일하다라는 가정하에서 시간 t의 함수로만 나타내고요. 단위 길이당 흐르는 전류 im t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vm, ia, im 세 개의 변수를 설정을 하였고요. 다음으로 할 일은 매질의 물성치를 정의하는 것인데요. 전도성 케이블로 우리가 단순화를 하였기 때문에 케이블 내부 매질의 물성을 전기저항 RA로 두었습니다. 여기서 RA도 길이 방향으로 물성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단위 길이에 해당하는 저항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 신경세포나 심근세포를 전도선 케이블로 단순화를 하였고 영역 내에서의 관심 변수로 막전이 VM, 그리고 세포 내, 그리고 축방향의 전류 IA, 그리고 막전류 IM,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방향의 저항, 물성치인 저항 RA를 정의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관심 변수인 전압과 전류를 전기 저항을 통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ohm의 법칙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ohm의 법칙은 전기 회로를 계산할 때 여러분들 많이 적용을 해봤을 겁니다. 그때 공식으로 델타 V는 RI라는 공식을 사용했었습니다. 여기서 델타 V의 의미는 임피던스 소자의 양쪽 노드 간의 전위 차이를 의미하고 그 단위는 볼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R은 그 소자의 저항이고 단위는 ohm, 그리고 I는 그 소자를 따라 흐르는 전류이며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합니다. ohm의 법칙을 이렇게 공식화하고 설명하는 스타일은 이산 시스템을 설명하는 스타일입니다. 전기회로는 이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화를 하면 됐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식화를 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1차원 연속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식 라운드 V, 라운드 X는 마이너스 RAIA라는 형태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연속체 시스템의 관점에서는 전위 차인 델타 V 대신에 전위의 공간 구배라고 할 수 있는 그레디언트 V, 즉 라운드 V, 라운드 X로 나타내야 됩니다. 여기서는 1차원 공간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X축에 대한 미분만 포함이 되고요. 여기서 라운드 V, 라운드 X로 표시하는 이유는 편미분이기 때문인데요. 나중에 이 식에 X에 대한 미분뿐만이 아니라 시간 T에 대한 미분항도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상미분 방정식이라면 dv dx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미리 라운드 v, 라운드 x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ohm 단위를 사용하는 저항도 이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고 1차원 연속체 시스템에서는 단위 길이당 ohm인 저항인 ohm per meter 단위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전류는 이산 시스템과 연속체 시스템의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라운드 V, 라운드 X는 단순히 전위 차가 아니라 전위의 공간 구배 또는 그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산 시스템에서 없는 방향성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부호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전위는 저항체 또는 전도체를 통과하면서 항상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에 있는 라운드 V, 라운드 X는 음수값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오른쪽 항에 있는 저항과 전류는 각각 양수입니다. 따라서 오른쪽 항에는 양수이기 때문에 그 앞에 음수 기호를 붙여야지 식이 성립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V, 라운드 X는 RI가 아니라 라운드 V, 라운드 X는 마이너스 RI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ohm의 법칙으로부터 세포의 축방향으로의 전위 구배와 전류와의 관계식인 라운드 VM, 라운드 X는 마이너스 RAIA라는 식이 유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전류의 보존 법칙을 적용해서 앞서 유도했던 축방향 전류 IA와 막전류 IM의 관계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IM은 세포막을 통과하는 전류를 의미하는 것인데 세포 내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외향 전류를 양의 값으로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IM의 크기가 X방향으로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단위를 마이크로암페어 퍼 센티미터로 두겠습니다. 전류의 보존 법칙에 따라서 IM과 IA와의 관계를 다음식 IM은 마이너스 라운드 IA, 라운드 X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막전류 IM만큼 세포 내 전류 IA가 축방향으로 갈수록 감소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IM이 양의 값이 되면, 즉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는 외향 전류라면 물리적으로 IA는 X축으로 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라운드 IA, 라운드 X는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라운드 IA, 라운드 X 항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야지 식이 성립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류 보존 법칙에 기반해서 IM과 IA와의 관계식을 유도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전도성 케이블 모델을 옴의 법칙과 그리고 전류 보존 법칙을 통해서 축방향 전류와 그리고 막 전류에 대한 두 개의 식을 유도했습니다. 첫 번째 식은 세포 내 전류를 옴의 법칙을 적용해서 유도했으며, 두 번째 식은 막 전류와 세포 내 전류 간의 전류 보존 법칙을 통해서 유도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두 식을 통합해서 1차원 확산 방정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에서 양변을 x로 미분하게 되면은 라운드 스퀘어 VM 라운드 x 스퀘어는 마이너스 RA 라운드 IA 라운드 x가 되고요. 여기서 라운드 IA 라운드 x는 두 번째 식에 있는 라운드 IA 라운드 x와 똑같은 항이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식을 라운드 IA 라운드 x 항을 이용해서 첫 번째 식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라운드 스퀘어 VM 라운드 x 스퀘어는 마이너스 RA IM이 됩니다. 여기서 우변에 있는 RA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1 나누기 RA 라운드 스퀘어 VM 라운드 x 스퀘어는 IM이라는 최종적인 1차원 확산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식을 통합함으로써 세포 내 전류인 IA가 소거가 되고 최종적으로 막전이 VM과 막전류 IM에 대한 식으로 1차원 확산 방정식이 도출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요약해보면 1차원 케이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옴의 법칙과 전류 보존 법칙을 사용해서 흥분성 세포의 1차원 확산 모델을 유도해 보았습니다. 유도된 확산 방정식에서 좌변은 세포 내에서의 막전이의 전도를 의미하는 전도항 또는 확산항이 되겠고요. 우변은 흥분항이라고 할 수 있는 막전류 IM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막전류 IM에 대한 구체적인 기전이나 수학적 유도를 하지 않고 상수로 취급해서 유도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막단백질의 동력학적 특성이 잘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막전류 흥분 모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신경세포와 심장세포의 전기생리학적 현상을 기반으로 해서 1차원 흥분 확산 모델을 수학적으로 유도해 봤습니다.